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번 수업의 핵심은 바로 우리 근대국가라는 게 민주주의와 산업사회가 핵심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어떤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주의가 이제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인류가 어떻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류가 또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꼭 좋은 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었고, 그런 나쁜 점을 고쳐 나가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대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이 엘빈 토플러라는 인물이 이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이고,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인류가 경제적으로 크게 세 차례의 엄청난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신석기 혁명.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석기 혁명은 바로 농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엄청난 인류 이 경제적인 변화가 가져온 인류 생활에 대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큰 변화가, 큰 도약이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보화 혁명, 남들보다 정보를 빠르게 가공하고 이제 습득하는 것이 이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정보화 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혁명들과 이제 나란히 놓일 만큼 산업혁명이 인류 사회에서 가져온 변화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를 이제 왕의 목을 자르고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런 입헌군주제를 성립시킨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라고 했죠. 경제적으로도 역시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첫 번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영국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먼저 이런 변화를 선도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 쉬운데, 특정 국가 국민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고 유의미하게 엄청난 세계 발전을 선도할 만큼 유의미하게 똑똑한 건 아니겠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국민의 뜻이 이 정치에 잘 반영되면서 더 이상 어떤 정치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클로저 운동.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공장에서 엄청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장에서 필요한 이 노동자들을 잠깐 인클로저 운동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 영어로 인클로즈는 이제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이제 둘러싸는 것을 인클로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클로저 운동은 바로 뭐냐면, 어디를 담이랑 울타리로 둘러친 거냐면, 이제 사실 이 대도시가 형성된 것은 별로 안 됩니다. 이 대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농업 사회니까 이 전국에서 농경지가 풍부했을 텐데, 그 농경지를 이제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죠. 식량을.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이 등장합니다. 자본주의적 농업은 바로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걸 통해서 대농장, 그러니까 이 거대한 땅을 남한테 빌려주고 소작농들한테 빌려주고 걔네들한테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주가 내가 그걸 다 경영함으로써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둘러치고 더 이상 주위에 소농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곳이 없어졌죠. 그 대지주가 혼자 다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이때 마침 시작된 이 대도시에서 들어서기 시작한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이 대규모 대농장을 짓기 위해서 담을 둘러치는 것이고, 이 담을 둘러치게 되면서 이제 땅을 빼앗긴 소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제공하게 되는 그 밑바탕이 바로 이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잠깐 앞에 그 설명 다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당시 영국에서 이런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풍부하게 노동력을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세 번째로 영국은 또 석탄이나 철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도로나 운하 같은 것들이 건설되면서 교통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쉽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식민지가 이제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 저번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쉽게 원료나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수많은 기계, 기술 혁신, 그 다음에 공장이 지어지게 되고, 이 공장이 대규모로 대도시에 건설되게 되면서 또 이제 농업 사회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거는 뭐냐면 바로 면직물 공업입니다. 면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마 지금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옷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이라는 거 굉장히 부드럽고, 여러분 잠옷이나 뭐 운동할 때 입는 뭐 티셔츠 이런 것들이 다 면입니다. 면. 근데 이제 면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제 모직물이라고 해서 동물의 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실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면을 짜서 이제 옷을 만드는 면직물 공업이 이때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실을 빨리 뽑고 실을 빨리 짜서 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면서 이 산업혁명이, 여기서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산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개량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계로 이제 공업을 하게 되는 기계공업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이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증기선, 이제 뭐 큰 바다를 오고 갈 수 있는, 증기를 오고 갈 수 있는 증기선이 개발되기 전에는 여러분 뭘로 그 바다를 오고 갔을까? 바로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하고 노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큰 바다를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제 증기의 힘으로 이제 큰 대양을 오고 갈 수 있는 증기선,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발명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캐릭터 중에 그 토마스와 친구들, 그 기차들이 막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토마스와 친구들도 바로 영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마친 거授を終わります。수업 마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교통 분야에도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무역이 더 쉬워지죠. 교류가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좀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에서도 이제 전신이나 전화 같은 것들이 발명되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대규모 무역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영국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이런 변화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니까 다른 대륙에서도 이제 이런 변화를 따라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그 변화가 서서히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이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대규모 대량 생산, 대량 교역이 가능해지고,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그만큼 물건의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풍요롭고 이제 좀 인구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곳에서는 대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영국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 축구팀들이 있는 도시들, 대도시들 있죠.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들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농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등장합니다.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을 시키고 정해진 임금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하고요. 노동자는 그의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이제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아가는 이런 새로운 이 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굴러가는 것인가,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이고요.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만나게 될 인물입니다. 반드시 상식적인 측면에서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자본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는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국가는 아무런 간섭도 하면 안 된다. 국가는 그냥 경제가 굴러가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렇게만 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가장 잘 굴러간다. 이것을 좀 줄여서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문구,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뜻이냐면, 방금 한 그 국가의 역할을 보여주는 건데, 국가가 손을 굳이 안 내밀어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경제를 제일 잘 굴러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를 잘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뜻에서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나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빈부격차, 또 노동 환경에 엄청난 열악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들이 이제 소농민들이 다 농촌에서 쫓겨나서 대도시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굳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좀 올려달라 이런 말 하면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하고 해고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 말고도 수많은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노동자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월급을 주지 않아도, 굳이 빨리 퇴근을 시키지 않아도 일할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노동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져 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격차가 확산되겠죠. 그리고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착취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건장한 성인 남성은 이제 아무래도 먹는 것도 더 많고 받아가야 될 임금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되고, 굳이 밥을 많이 안 줘도 되고, 말 안 들으면 손쉽게 이제 손 볼 수 있는 아동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당시 이제 영국 그 공장의 이 환경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죠?
그다음에 당시 광산의 실태를 조사한 건데, 광산도 이제 꾸불꾸불한 좁은 길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니까 성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이렇게 아동들이 들어가서 이 광물들을 캐오는 굉장히 열악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는 초기 자본주의 때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니까 그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좀 화가 나겠죠. 저 기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부수는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숴서 다시 일자리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사회는 점점 기계가 더 많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들게는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걸 많이 줄여서 노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단체로 이제 이 자신들의 노동 환경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파업입니다. 전부 다 단결해서 다 같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서 자본가에게 이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자본가들은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이 노동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때 이제 등장한 이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봤던 애덤 스미스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만나게 될 이름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이고,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아 단결해라, 그래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서 없애버리자 라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상을 등장하게 된 게 이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나중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오면, 20세기가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제 이 세계를 많이 바꿔놓는 사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이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자, 이거는 여담인데, 당시 노동자들이 가면 이제 다 농촌을 떠나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다 떠나서 도시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오게 되면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점점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되는데, 이 여가 생활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주말에 모여서 뭘 하냐면 축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축구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공장과 저 공장이 이제 축구팀을 만들어서 서로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만든 축구 클럽들이 점차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로 철도 그 선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축구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맨유에 철도 노동자들 아무도 안 뛰고 있죠. 그렇지만 가장 최초의 시작은 바로 철도 노동자들이 만든 팀이었다는 거. 아스날은 여러분 더 알기 쉽게 팀 문양에 자기들이 원래 어느 공장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은 이 무기 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팀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이라는 이 영어 단어조차도 원래 뜻은 이제 무기 창고, 병기창, 이런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만든 이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만든 축구 클럽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제 축구 클럽이 되었다라는 점, 바로 산업혁명의 이제 현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과제를 이제 얼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번 이름 안 쓴 친구들이 있던데, 학번 이름을 쓰고 내야 선생님이 누구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업은 끝!